2023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연말 연초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계획을 실천하려면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어서 책을 쓴 학생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나를 바꾸는 작은 습관 이창현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군대 제대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거의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근데 제대하자마자 바로 습관이 무너졌다면서요? 군대에서는 네. 워낙 딱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음. 군대에서는 뭐든지 정해져 있다,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을 안 느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느낀 점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습관을 주제로 첫 번째 책을 쓰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습관을 가지게 되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랑 어울다 보면은 자신 또한 그렇게 된다. 좋은 사람과 엮이면은 자신 또한 그렇게 된다라는 말처럼 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엄청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몸이 저절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안 좋은 습관이 생긴다. 그러면 이걸 자각하는 것부터 그것을 고치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이 책을 쓰신 이창현 작가님은 학생이에요, 아직. 대학생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이유가 누구보다도 습관을 만들고 싶고 또 이창현 작가님처럼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글을 쓰시게 됐어요. 뭐든지 그래요. 좋은 책과 이미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면 되거든요. 첫 번째 글에는 마음의 불이라는 책 중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이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 이 마음의 불이라는 책에서 저자의 투병 생활 이후의 사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 문단에 담았습니다. 저자가 방금 말한 투병 생활 이후에 사회 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 자신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큰 회사가 있는 빌딩을 찾아가 시간을 보내기,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기 등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시도해본 경험에 대한 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도하다 보니까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일단 고민하지 말고 먼저 해보자. 라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바꿔나가니까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 그 책에서 느꼈던 점을 자기 생활에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좀 써주셨어요. 따지고 보자면 이건 엄청 사소한 이야기지만 제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를 정하는 데만 한 10분, 20분 좀 길게 시간을 잡아 끄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자면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엄청 사소해 보이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끈 이유가 그러니까 이것은 제 심리적인 문제에서 따져보자면은 손해를 하나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심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손해보지 않고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살다 보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데 잃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나쁜 습관을 만드는 데 또 계기가 됐다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챕터를 보면 저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 먹었으면 사용해야 안 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즉 결단과 그 실천의 중요성을 식사에 따져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요. 식사할 때 먹은 양과 운동, 즉 움직이는 시간 여기서는 일단 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사람의 건강이 유지됩니다. 이것을 실천에 비유하자면은 나는 이것을 하기로 정했다. 즉 결단이 식사고 직접 그것을 행동하는 실천 그것을 운동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없는 양에 비교해서 실천이 부족하면은 불신이 찐다라고 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기로 정했다. 즉 결단을 했다면은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라는 것이 이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이야기와 비슷하네요. 정회일식과 비슷하네요. 마음 먹었으면
바로 행동하는 습관 고민하지 마라. 그건 사소한 음식점에서 식사 메뉴 정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숙제 좀 미루시는 편이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여기서 어떻게 썼냐면은 네. 오늘 해야 할 숙제나 일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질질 끌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을 놓치게 돼서 결국엔 못하게 된다라고 썼고, 또 한 가지 예시로 식사를 하면은 반드시 설거지가 뒤에 따릅니다. 이걸 미루고 시간을 허비해서 양을 2배로 늘리게 된다. 이런 상황도 마음을 먹었으면 사용이 안 찐다의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습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목표점, 꼬렌지점, 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창현 군도 그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뭐가 될까? 어떤 꿈이 있을까? 이 부분 갖고 고민이 많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꿈이 명확하다면은 음, 당장 무엇이라도 해보겠다 그런 것도 내세울 수 있는데 네. 정작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 정확하게 확신이 안 서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창현 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꿈꾸는 게 있습니다. 돈을 꿈꾸고 직업을 꿈꾸고 또 종류가 참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꿈꿨던 꿈을 진짜로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여기 글 보면 꿈이 없는 사람 90%는 꿈이 있는 사람 10%와 가는 방향이 정반대다라고 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사람들의 공동체와 일단 연관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 한 명으로 뛰자면은 엄청 연약하고 좀 무력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리를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지금의 국가가 되었다와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이것을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말해보자면은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주관, 가치관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있는 사람도 각자의 꿈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길을 가는 건 오직 한 명뿐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반면에 꿈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보자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마디로 방황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꿈이 없어서 방황하면은 당연히 사람은 혼란스러워하고 겁에 질린 상황이 됩니다. 거기서 어떤 한 명이 어떤 특정한 길로 가면은 자신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즉 그런 공동체적인 심리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꿈을 갖고 도전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사람보다, 꿈이 없는 사람보다 힘들죠. 내가 리드하고 그걸 이뤄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서 꿈이 없고 대충 사는 게 편할 수는 있는데 꿈이 있다는 거 참 힘든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나의 전부를 내걸 각오를 해라라는 글이 참 좋네요. 저는 이 뒤 얘기도 좋아요. 우리 이창현 군도 그렇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꿈이 없다 그래서 꼭 나쁜 거나 비난할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봤어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꿈이 없는 사람이 꿈 있는 사람을 비웃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꿈이 없어서 얕보이는 걸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 꿈이 없다 그래서 비웃을 필요는 없어요. 그 얘기가 참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습관의 좋고 나쁨에 대하여 챕터로 넘어갑니다. 습관은 한번 생기면 바꾸기 어렵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쁜 습관도 한번 생기면 바꾸기 어렵죠. 그 예시로 2명의 성공한 사람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투자자 워런 버핏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사장 이 두 사람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네. 그 두 사람이 한 말에 의하면은 먼저 워런 버핏은 타인의 습관을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은 아주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했고 빌 게이츠는 그
그 습관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는 목표에 훨씬 더 근접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의 또 다른 말에 의하면은 우리는 회사를 창립하고 23년 동안 PC를 사용했다. 즉 23년 동안 PC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이미 우리에게 컴퓨터는 익숙한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 이외에도 일상생활 중에서 습관을 정해보자면은 저는 일단 군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 그래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군대는 일단 모든 것이 다 통제되고 정해져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시간이나 훈련을 하는 시간, 쉬는 시간마저도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항상 같은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연히 습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하던 거니까 습관이 돼서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하게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무의식, 의식이 없다?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걸 의식이라고, 무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 메모리 아니면은 중앙 처리 장치 이것과 연관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중앙 초보 처리 장치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컴퓨터의 데이터, 즉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 정보의 양을 일단 100이라고 가정하면은 사람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절반도 안 된다. 즉 100 중에서 15 정도. 여기까지가 사람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총량입니다. 이 이상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무의식의 영역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은 사람은 무언가를 선택하려 고민을 할 때, 결단을 낼 때, 또는 몸을 움직이며 일할 때나 지금 그냥 깨어있는 상태의 모든 상황에서 뇌가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할 때는 그 뇌가 작동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네요. 예. 그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습관을 만든 건가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 습관, 자동 사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사고의 세팅을 좀 긍정적으로 해줘야 삶이 긍정적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나쁜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모두 다 좋은 습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꾸고 싶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챕터가 습관 개선에 대하여라는 글을 쓰셨어요. 미루는 거 이것도 습관이죠. 우리가 바꾸고 싶은 습관이잖아요. 자, 나쁜 습관은 언제 나오나요? 언제 나올까요? 내가 편할 때 나올까요? 불편할 때 나올까요? 거의 불편할 때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요. 모두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리를 떠는 습관이 그중 하나입니다. 본인도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불편한 습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자각을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어서 진짜로 이게 불안한 건지 안 불안한 건지 그것조차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해서 다리를 떨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다리를 떠니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황인데도 습관적으로 다리를 떠니까 우리 뇌는 뭔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없애서 다리 떠는 거를 줄일 수 있지만 다리 떠는 거를 줄이면 불안함도 없어지겠네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다리 떠는 거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말 그대로 잡어 떠는 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네. 다리를 신경 써서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이게 가장 처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한 만큼 그만큼 까다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뇌를 컴퓨터와 정보 처리 영역에서 다시 말해보자면은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무의식을 하던 것에 문제가 있다고 의식해서 자제하는 것, 즉 원래 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 더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습관을 새로 다시 만드는 것처럼 시간을 길게 잡고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바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냥 머리를 비운다, 즉 심호흡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까 말한 불안이란 것은 감정에 속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란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무뎌집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머리를 비우면은 불안감이 없어지고 이것은 다리를 안 떨게 된다,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과 다리 떠는 거를 연관시켜서 습관을 바꿀 수 있고 다리 떠는 거를 통해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남겨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습관, 나를 바꾸는 작은 습관 1부 순서를 마치고요. 2부 순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